청취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밤부엉이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대학생 4명이 여름이 끝날 무렵 담력 시험을 하게 되었다. 다만 주변에 널린 무덤에서 해봤자 시시하니까 어디 좋은 심령 스팟이 없을까 찾았다. 그랬더니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유명한 폐허를 발견하고 거기로 가기로 한 것이다. 담력 시험 첫날 밤 11시 무렵 그 폐허에 도착했는데 폐허에 들어가기 전에 담력 시험 가자고 제안한 녀석이 내가 재밌는 얘기를 듣고 왔어. 라고 말하기에 담력 시험 시작하기 전에 일단 그 녀석 이야기를 먼저 듣기로 했다. 그 녀석이 들은 그 이야기는 유령을 만나기 쉽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은 눈 가리고 귀신이라는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준비가 복잡하지 않은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첫째, 일단 2명이서 귀신이 있을 만한 곳에 모인다. 둘째, 한 명이 눈을 가리고 서로의 한쪽 손을 잡는다. 이때 절대로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셋째, 눈을 가린 사람이 귀신님, 어딘가요? 대답해줘요. 라고 큰 소리로 부른다. 넷째,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인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부르거나 장소를 바꾸어 부른다. 다섯째,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어떤 목소리나 소리를 들은 경우에는 눈을 감은 채로 그쪽으로 간다. 그때 눈을 가린 사람이 위험하지 않게 다른 한 명이 도와준다. 여섯째,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거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부른다. 일곱째, 이걸 반복한다. 그 녀석이 말하길 인간이라는 건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에서 얻는다고 한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청각이나 후각이 발달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건 영감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실제로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영을 느끼기 쉽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올 것이다. 눈 가리고 귀신은 그런 영감이 예민해진 상태랑 가능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영을 발견하기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3명은 솔직히 내키지 않았다. 그냥 폐허 탐색하고 조금 으스스한 기분을 맛보고 돌아갈 생각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녀석이 기왕 2시간이나 걸려서 왔는데 이 정도는 하지 않으면 재미없다. 라고 고집을 부렸다. 그래서 3명은 마지못해 승낙했다. 폐허 안으로 들어간 직후 그 녀석은 가져온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리고 3명 중 1명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귀신님, 어딘가요? 대답해줘요. 큰 소리로 외쳤다. 주변의 정적이 감돌고 3명 다 숨을 죽이고 그 녀석의 반응을 기다렸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10초 정도 지났을 때 참다 못한 1명이 뭔가 들렸어? 라고 조심스레 그 녀석에게 물어보았다. 그 녀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잠시 후 벌레 소리밖에 안 들려. 라고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3명도 긴장이 탁 풀려서 역시 그렇지. 그런 건 다 거짓말이라니까. 라고 떠들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장소를 바꾸어서 불렀지만 딱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4명은 처음과 달리 이 상황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소를 복도로 옮겨 한 번 더 귀신님, 어딘가요? 대답해줘요. 라고 말했다. 그때 갑자기 상황이 변했다. 뭔가 들려? 그 녀석이 중얼거리자 다른 3명이 저도 모르게 발을 멈추었다. 겁을 집어먹고는 농담이지? 라고 말했지만 그 녀석의 표정은 진지했다. 뭔가 바람 소리처럼. 오오. 거리지 않아? 그 말에 3명도 귀를 기울였지만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 녀석은 복도 안쪽을 가리키며 아마도 저기서 들려. 라고 말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기로 했다. 복도 안쪽까지 오니 그 녀석은 이 위에서 들려. 라고 말했다. 그걸 듣고 그 녀석이랑 손을 잡은 1명이 갑자기 너 눈 정말 안 보이는 거야? 라고 물었다. 무슨 말인가 싶어서 뒤에 있는 2명이 앞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계단이 있었다. 그 녀석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이쪽. 이라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리킨 것이다. 모두 슬슬 위험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녀석만은 달랐다. 자기가 가리킨 곳에 계단이 있다는 걸 알자 흥분해서 혼자 먼저 가려고 했다. 황급히 손을 잡은 사람이 그 녀석을 제지하니 그 녀석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다른 3명은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녀석은 계속 할 거라며 말을 듣지 않았다. 몇 분 동안 돌아가네 안간에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가 갑자기 그 녀석이 깜짝 놀라 조용히 해. 라고 말하자 모두 입을 다물었다. 들리지 않게 되었어.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또 큰 소리로 귀신님, 어딘가요? 대답해줘요. 말하더니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처음 불렀을 때보다 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30초 정도 지난 후 그 녀석은 안 돼. 안 들려. 라고 말했다. 3명은 내심 안도한 뒤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자. 라고 말했다. 그 녀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 이제 돌아갈까? 라고 순순히 수긍했다. 이렇게 순순히 말을 들어줄지 몰랐기에 다른 3명은 잠시 멍하니 그 녀석을 바라보다 그 녀석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황급히 왔던 길로 돌아섰다.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차까지 도착하니 그제야 모두 완전히 안심했다. 그 후 돌아가는 길에도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대로 끝난다면 여름의 시시한 추억이 되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여름방학이 끝난 후 처음 맞는 일요일 오후 1시 정도 되었던 때였다. 심심해서 그 녀석에게 안부차 전화라도 걸기로 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그 녀석이 유난히 흥분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그 녀석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가 전에 갔던 폐허로 가고 있어. 한순간 귀를 의심했으나 그것보다 놀란 건 그 녀석 혼자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왜 혼자 거길 가는 거냐고 추궁하니 원래 눈 가리고 귀신은 혼자서 하는 거였어. 혼자서 하는 게 영과 접촉할 가능성이 커. 주변에 니들이 있는 상태라면 감지하는 게 어려워. 라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혼자서 눈을 가리고 폐허를 돌아다니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다. 당장 그만두라고 설득했지만 곧 도착해. 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말았다. 이대로 가다간 그 녀석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멤버를 모아 그 녀석이 있는 폐허로 가기로 했다. 갑작스런 부탁에도 그때 갔었던 친구들을 모아 3명이서 폐허로 가기로 했다. 3명이 폐허에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5시가 넘었다. 폐허를 눈앞에 두고 솔직히 3명은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 녀석이 걱정되어서 해가 지기 전에 찾기 위해 용기를 쥐어짜냈다. 결과적으로 그 녀석은 금방 찾았다. 3층에서 부자연스럽게 문이 열려있는 방 안에 그 녀석이 있었다. 그는 방 중앙에서 목을 메고 있었다. 눈을 가린 채 미소를 지으면서 경찰이 출동하고 결국 그 녀석은 자살한 걸로 결정되었다. 사람이 거의 오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혼자서 목을 맸으니 경찰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우리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와서도 눈을 가린 채 천장에 매달린 그 녀석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트라우마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건 후 남은 우리들은 그 녀석에게 습격받는 꿈을 몇 번이고 꾸었다. 처음 간 폐허에서 그 녀석의 손을 잡은 친구는 미쳐버려서 그 녀석에게 용서를 받으려고. 라고 말하며 그 폐허에서 또 눈 가리고 귀신을 혼자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오컬트의 해박한 친구에게 들려줬더니 그거 상당히 위험한 거야. 아마도 어떤 의식 같은 거야. 라고 말했다. 여기까지 읽은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절대로 시도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엇에 씌어도 저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번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